요즘 보면은 불법 거래 의혹 초강수 뒀어요. 초강수 둔 민주당. 왜? 아니 의원들 조사 받아라. 이 정도만큼 초강수가 어딨어요. 그래서 12명이 나왔고 전원 탈당 권유 중이다. 어떤 내용들에 걸렸다? 부동산 명의신탁, 업무상 비밀 의혹, 농지법 위반. 이렇게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된다. 진짜로 넘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탁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탁이 확실하면은 당연히 퇴출해야 되죠. 업무상 비밀 이용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농지법 위반, 농사 안 지었으면 농지법 위반이에요. 수사 착수 들어가고 있다. 이걸 가지고 보수 언론 혹은 그쪽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역시 민주당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지지하는 당도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다. 야 5당도 지금 권익위 조사에 의뢰하고 있다. 지금 민심 역풍 화들짝 했죠. 권익위 말고 감사원에 가려고 그랬는데 감사원에는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왜 감사원에 가냐? 권익위 가라. 그래서 권익위로 조사 맡기고 있다. 여기서도 꽤나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이러고 자빠졌으니 뭐 얘기만 하면은 사람들도 몰리죠. 땅이 정말 아파트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뜨면은 엄청나게 뜨기 때문에. 그래서 군공항 이전설에 유령주택 지었다. 유령주택 지으면 뭐 돼요? 토지와 건물을 매입 보상하는데 토지는 어차피 오를 거지만 건물까지 지어놔서 유령주택 대충 지어놓고서 이걸로 비싸게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다. 화성시의 유치 신청 없이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화성시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엔 어떻게 돼요? 안 팔리니까 분양가보다 싼 값에 매물을 내놓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무리하게 투기하면은 잘못하면 폭망이다. 제주 2공항 부동산 투기. 똑같이 땅 투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8억 땅이 52억, 시세 차익이 48억이 나왔다. 분할 투기해서. 예전에는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요즘에 어때요? 잡히고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투기한 사람들한테까지 환수하는 것은 사실상 좀 힘들 수는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것들을 적발해 냈을 때 앞으로 예방책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동산 투기 LH 같은 경우는 지금 34명 구속 908억 추징, 그리고 요거 가지고 고작 34명 잡았다 뭐 용두삼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는 거죠. 부동산 투기는 굉장히 뿌리 있게 놓여져 있다. 심지어는 LH 투기 가려면은 지금 걸린 지 얼마나 됐어요? 6개월도 안 됐죠. 저거 잡는 사람들은 일 안 해요? 하다못해 단순 민사사건 같은 경우도 몇 개월씩 가요. 벌써 34명 확실한 증거 찾아서 구속이 됐고 나머지는 더 증거 찾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저렇게 되는 순간부터 법안이 강화되면 줄어들겠죠. 아킬레스가 100m 뛰어가면 거북이는 10m 가 있고, 그러면 10m 뛰어가면 거북이는 또 1m 가 있고, 1m 뛰어가면 거북이는 또 0.1m 가 있고, 이래서 평생 못 잡는다, 투기꾼 못 잡는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100가지 투기 방법이 있는 경우랑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경우랑은 다르죠. 점점 더 힘들어진다. 확실한 거잖아요. 자, 여기다가 지금 대토보상 LH에 많이 들어갔죠? LH뿐만이 아니라 군공항 이전, 제주 2공항 이런 것들도 같이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물론 농지법 쪽으로 나가고 있지만, 그래서 협의 양도인 택지, 공람공고 1년 전 토지주로 제한한다. 택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고 상황에서 공항이 들어온다든가 뭐 GTX가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 미리 투기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제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보가 1년 전부터 새진 않는다. 왜냐면 그때는 계획 전이니까. 그러니까 계획과 관련 없이 미리 산 사람들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 거기다가 실명법 요거 확실히 가야 됩니다. 아까도 차명 소유 몇 명 있어요? 의혹 4명. 그런 사람들 차명인지 아닌지 확실히 확인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4채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강남에 한 채 가지고 있고 올림픽 선수촌 하고 뭐 과천에도 한 채 가지고 있고 뭐 용인에도 한 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났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아내와 자식들에게 증여를 했다라고 하지만 제 아내는 천사라서 있다고만 믿을 뿐 눈에 보이진 않죠. 자식들도 역시 천사라서 없습니다. 그러면 지인 1, 2, 3항에게 줬다고 칩시다. 그래서 나는 재건축 아파트인 올림픽 선수촌 꼴랑 샀으니까 요걸 가지고 있고 강남, 과천, 용인을 명의 분산한 다음에 팔 때쯤 돼서 막 그런 짓거리를 한다. 그런데 팔면은 이 사람이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다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다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어떻게 믿고 넘겨주냐. 동관계는 부모 자식 간에도 조심하라 그랬는데 명의 신탁 이런 것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거죠. 투기조사법, 백지신탁제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하지 말라는 거죠. 공직을 활용해 뭐 부동산 정보 뭐 이런 것들 다 막겠다. 물론 저게 무조건 통과한다 이것도 아니고 이분이 대통령 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어요. 다만
그 정도의 강력한 입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계속 강화되는 법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LTV 완화하고 뭐 이딴 얘기 할 때가 아니다. 투기 아직 덜 때려잡았는데. 지금 그런 거 하지 말고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강화하고, 그 핵심 지역이 아닌 주택 3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 배제 이런 것들부터 취소해가지고 투기 수요 확실히 막아야 된다. 저가주택이라도 못 들어가게.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앞당긴다. 오세훈 시장이 초창기에 뭘 재건축 완화하고 재개발 완화하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토지거래 허가제에 이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앞당긴다. 언제부터?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왜? 재건축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거죠. 안전진단 통과 못하는 거. 안전진단 통과했다. 앞으로 순풍이다. 안전진단 통과하면서 재건축 가격 상승하고 주변 아파트로 영향을 끼쳤다. 근데 안전진단 통과 전에 사전이 언제 될지 예측이 안 가죠. 그렇다고 안전진단 통과되고 사전이 조합원 자격을 못 받고 현금 청산 대상이다. 재건축 투기가 엄청나게 막힐 수밖에 없죠.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지. 가뜩이나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되면 완전 나가리죠.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은 가능성이 조금 보이죠. 그러면 갑자기 막 빌라값이 뛰고 막 가격 올라가면서 투기가 성행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면 너는 현금 청산 대상이야.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에 투기가 엄청나게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국토부와 협의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안전진단 완화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즉 아직 쉽게 풀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불안징후 포착 시 토지거래허가 구역 추가 지정하겠다. 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차피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가 바뀌나요? 오세훈 효과라고 하면서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에 재건축 가격 떴는데 규제만 하고 있어요. 왜? 말로는 그렇게 하죠. 시장 돌아가는 대로 냅두면 되는데 시장을 건드렸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라고 주장하면서도 본인도 똑같이 하고 있다. 왜? 그게 답이니까. 재개발, 공공재개발이랑 똑같이 추진하고 있죠. 민간으로만 할 뿐이죠. 재건축도 공공재건축이랑 똑같이 기부채납 추진하고 있죠. 민간으로만 할 뿐. 달라질 게 뭐냐?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공감대는 아직이라고 합니다. 왜? 안전진단은 기준 완화하면은 또 우후죽순할 텐데, 문제는 안전진단 기준을 빡세게 하는 이유는 재건축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당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30년 된 아파트들 얼마나 많아요. 1기 신도시만 가도 널린 게 30년인데.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안전진단 풀어준다.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세 가격 올라서 집값 올라갈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임대차법으로 따른 공급 부족. 그런데 공급이 주는 만큼 수요도 같이 준다.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주 수요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건이죠. 그러니까 이주 수요도 어느 정도 억제해야 된다.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르고 인허가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과거 리만 때 다 나왔다 그건. 그리고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요거 추진 점점 더 강화되고 있죠.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앞으로 무리하게 가계부채해서 집 투기하는 것이 사라질 수는 있다. 다만 저게 적립되기까지는 지금 한다고 해서 한 5년 내에 적립이 되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요거 왜 자꾸 늦어지냐? 요거 빨리 추진해야 돼요. 왜? 한다 말만 하고 있으니까 세입자 쫓아내고 뭐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하진 않고 있죠. 그러니까 재건축 가격은 비싸게 거래가 되는 거고, 한다고 얘기했으면 빨리 해라. 지금 와가지고 막 재건축 규제가 된다고 내가 이 힘든 집에서 살았는데 라고 말하지만 대부분 갭투기꾼이죠. 예전부터 그냥 보고만 있다가 재건축 된다니까 부랴부랴 사가지고 수익 누리려는 거. 그렇게 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K부동산 쇼핑한다, 대출 족쇄, 뭐 내국인과 역차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혜택 받는 게 아니에요. 대출 족쇄, 대출 때문이라는 거죠. 외국에서 대출 받아오는 걸 어떻게 막아요? 우리나라 법으로 외국에서 대출 받아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풀어줘야 돼요. 가계부채 지금 중국보다 더 미쳤는데? 그리고 외국인들이 막 엄청나게 사냐? 부동산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투기 목적으로. 과연 그럴지도 봐야 되죠. 근데 외국인 지금 예외 없이 외국인까지 원정 매입하는 것도 투기 의혹도 적발하고 있고, 대출 외국에서 받아오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다. 대출 무제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도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문제는 뭐예요? 쭉 가서 대출 받아오는 거, 그걸 어떻게 막냐고 우리나라에서. 그렇다고 대출 풀어줘야 돼요? 일본 꼴 나고 싶어요? 물론 일본 꼴 날 상황이긴 한데 그만큼 풀어줘야 되냐.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똑같이 받는다. 무슨 감세 혜택이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영순위 뭐 특별공급법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출 이자 절반이고 뭐 투자 대상 지역에 콘도, 리조트, 펜션, 휴양 목적의 체류시설 제외하고
혜택 주는 거 없다. 주택은 대상이 아니다. 왜 자꾸 그런 구라를 퍼뜨려가지고 인구가 줄어도 외국인들이 사서 집값이 오를 거니까 너네도 지금 당장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지들 거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쓰레기들의 말들에 넘어가지 마라. 외국인 거래 비중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덩달아 많이 살 뿐이에요. 퍼센테이지 1% 안팎이에요 다. 얼마나 많이 산다고. 지금 오히려 외국인 거래 비중 줄고 있죠. 건축물 거래 비중이에요. 실거주로 산 사람들은 왜 얘기 안 해요? 외국인들이 산 금액 대비 몇 채 샀는지 계산해 보니까 막 1억, 2억 이 정도예요. 나눠보면. 그럼 대부분이 실거주 목적으로 산 거죠. 투기 목적으로 산 거 진짜 몇몇 안 되는데 그것만 딱 기사에 갖다 놓고서 모든 외국인들이 그러고 있고 거래 규모가 이렇게 늘어났다. 나눠보면 개뿔도 없는데.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빨라요. 6월에 거래량 쭉 늘어났는데 외국인들 뒤늦게 비중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먼저 거래 쭉 하고 빠졌는데 뒤늦게 샀다가 안 되겠다 하고 지금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린 거지 오히려. 결론 뭐예요? 지금 투기 수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 투기 전에 부동산의 본질적인 투기는 뭐냐? 토지죠, 토지. 토지 투기가 이거는 드러나지도 않고 막을 수도 없었는데 이번에 LH 터지면서 발의가 되고 통과한 것들도 있고 정보 미리 이용해서 투기하는 거 막히게 되죠. 1년 전에 사야 되니까. 여기다 농지법 강화하고 있죠. 토지 투기 막히고 있다. 외국인 투기? 지금 내국인 투기랑 다를 거 없다. 비중도 그대로다 거의 1, 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외국인은 항상. 외국인 투기는 진짜 일부적인 사례고 그것도 대부분 검은머리 외국인이고 모든 투기가 다 막히고 있죠. 진짜 끝났습니다. 이거 한번 해놓으면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하기 힘들어진다. 금융실명제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다시 예전처럼 부패하게 돌아갔나요? 이런 부분 생각해보면 한번 제정이 되면은 그 뒤에는 다시 바꾸기 힘들다. 왜? 그 법 자체가 부정부패를 잡아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투기하기 힘들어진다. 요거는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